네, 킹 달러의 폭주에 전 세계 통화가 날개 없는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일본 엔화도 예외가 아닌데요. 달러당 145엔을 돌파하자 급기야 일본 중앙은행이 이례적인 시장 개입에 나섰죠. 한국 관광객들이 특히 관심을 갖는 엔화 가치 동향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 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엔화값만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지금 우리 원화값도 1,440원까지 오르니까 남 걱정할 일은 아닙니다만 엔화도 지금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잖아요. 네. 그 얘기를 좀 오늘 다룰 텐데요. 그에 앞서서 어제 아베 전 총리의 국장 지냈지 않습니까? 한덕수 총리도 지금 가셨는데 어제 국장 분위기 어떻게 치러졌습니까? 어땠습니까? 네, 그 국장에 대해서 찬성하는 사람이랑 반대하는 사람이 좀 대립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은 일본 사람의 60% 정도는 국장에 대해서 반대하고 60%나. 그래서 데모도 곳곳에서 일어났다고 할 수가 있고 예. 다만 이제 장례식에 한 4천 명 정도가 참석하고 그 야외에 일반 국민들이 꽃을 이제 혼화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도 마련했습니다만은 한 2만 명 넘게 꽃을 이제 바치는 그런 뭐 그 근처에 있는 꽃가게도 굉장히 호황을 벌였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가 엇갈리는 부분도 있고 외교 정책에 대해서 인도 태평양 정책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테러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이제 문제 삼고 이제 규탄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참석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아베노믹스가 서민들에게는 별 도움이 되지 않았다. 국민들의 도움이 안 됐다. 그런 견해도 일각에 있고 또 오히려 한국이라든지 중국하고의 관계도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기 때문에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됐는가라는 반대 여론, 그 야당들의 반대 등이 있어서 약간 극과 뭐 의견이 됐다고 할 수가 있고 아무래도 반대하는 쪽이 60%이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도 떨어지는 한 20%대로 떨어지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지율이 많이 떨어졌네요. 기시다 후미오 이 내각에. 한덕수 총리 지금 조문하러 가셨는데 기시다 후미오 지금 총리와 아침에 면담을 했지 않습니까? 혹시 어떤 얘기가 오고 갔습니까? 기본적으로 한일 관계가 중요하고 최악의 상태로 빠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든 이제 해결을 하자라는 기본적인 합의. 그러기 위해서는 강제 지원 문제 이거를 해결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런 부분에서 뭐 이야기가 원칙적으로 뭐 오고 가고 합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한일 간이 둘 다 경제력도 있고 제조 강국이기 때문에 글로벌한 그 동맹 뭐 협력 파트너로서 앞으로 세계 경제나 아시아 경제 안전을 위해서 뭐 같이 힘을 합치자. 아무래도 한일 관계가 호전되려면은 서로의 신뢰 관계가 회복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회담이 좋은 성과를 뭐 봤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서로 신뢰를 아직 회복하거나 신뢰를 좀 쌓지는 못하고 있는 좀 안타까운 상황이죠. 현재로서는 그렇죠. 자, 지금 우리나라 원화 환율도 아까 제가 1,440원 얘기했지만 일본 엔화도 큰 폭으로 떨어졌잖아요. 어느 정도 지금 일본 엔화는 떨어져 있습니까? 금일 2시 기준으로 1달러당 144엔을 기록하고 있고 금년 초에는 115엔, 113엔 정도였기 때문에 한 30엔 이상 급락을 했다고 할 수가 있고 한국의 원화에 대해서도 일본 엔화는 다소 떨어졌습니다. 금년 초에는 한 100엔당 1,041원
정도였던 것이 뭐 오늘 기준으로 996.17 정도이기 때문에 한 3.5% 정도 절하가 원화가 절산된 엔화에 대해서 네. 그런 상황이고 뭐 현재 엔화 환율 수준을 고려할 경우에는 1985년에 프라자 합의 이전 수준 70년대 수준의 초엔조다. 예. 우리는 최근에는 엔조가 원화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동안 일본만큼 하락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 올해 하락을 한 거고 일본은 수년 동안 아베노믹스 동안 계속 하락을 하다가 추가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평가가 떨어진 상태다. 빅맥 지수라고 빅맥 지수요. 네, 있는데 이제 빅맥 맥도날드에서 판매하는 그 가격이 세계 각국에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그 가격이 미국이랑 똑같다라고 전제를 할 때 실제 한 환율하고 뭐 합리적인 환율 가격이 똑같아지는 그렇죠. 환율을 계산할 때 일본 엔화는 한 45% 정도가 평가 절하가 되고 절하돼 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일본 은행이 왜 이례적으로 시장에 개입해서 지금 엔화가 너무 떨어지니까 엔화를 좀 사들였잖아요. 달러를 풀어서. 근데 효과가 좀 어느 정도나 시장 개입을 했어요? 좀 효과는 있었어요? 네, 9월 22일 지난주에 시장 개입을 했는데 뭐 후에 나온 보도로는 3조 엔 정도 시장 개입을 했기 때문에 뭐 순식간에 5엔 정도가 엔고가 됐습니다. 145엔을 넘어서 1달러당 146엔까지 가려고 했던 터에 시장 개입을 해서 140엔대로 떨어졌다가 그날 밤에 다시 142엔 이렇게 떨어지고 그 후에 올해 이번 주 들어서 다시 144엔으로 했기 때문에 약효가 뭐 오래가지는 않았는데 이제 일단 일본 은행으로서는 145엔을 넘어서 150엔으로 가면은 좀 뭐 너무 위험하다. 뭐 너무 급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있고 145엔에서 150엔으로 가는 그러한 추세를 역전시키자. 크게 역전시키지 못하지만은 이제 제동을 걸자라는 시점에서 했는데 뭐 일단은 150엔까지 가겠다라는 흐름은 좀 완화가 된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런 기대는 좀 꺾어놨네요. 네. 아무래도 미국이 금리가 계속 높은 수준에서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연말에 전체 금리가 4%대로 올라가는 것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고 이것만으로 150엔대는 가기는 좀 어렵지 않냐라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다만 이번 주 들어서 유럽에서 좀 특히 파운드화, 영국에서 파운드화 위기가 있고 아시아 각국에 불안 전선도 지적을 되고 있는 상황이고 투기꾼들이 어떤 시험을 하는 어떤 나라가 위험한지 그런 상황도 있기 때문에 만약 미국 금리뿐만 아니라 그러한 글로벌한 금리 불안이 이제 연계가 된다면은 150엔대로 새로운 이슈가 부각되면서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는 이미 시장에 반영돼서 그것만으로는 달러당 150엔까지 가지 않을 수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영국의 파운드화가 지금 위기를 맞고 있듯이 그런 다른 요인이 겹쳐지면 150엔 갈지도 모른다. 그런 상황이네요. 그런데 지금 다른 나라는 다 금리를 올리잖아요. 연준이 특히 빠른 속도로 올리는데 일본은 뭐 지금도 마이너스 금리고 금리를 올리지도 않고 엔화도 더 풀어 쭉 이렇게 해왔으니까 계속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일본 엔화는? 네, 맞습니다. 네, 환율을 결정하는 요인으로서 금리가 아무래도 중요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환율은 금리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본 이제 빅맥 지수처럼 상대적인 물가 수준, 물가 상승률이
이런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고 또한 뭐 정치적인 요인 그리고 무역 수지 적자나 흑자 이런 것들을 다각도로 영향을 주고 거의 모든 평수가 환율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금리차만으로 일본에서 돈을 빌려서 해외 자산에 투자한다. 이런 이제 엔캐리 트레이드가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은 그것은 상당히 리스크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리만 쇼크 때 손해를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만은 엔캐리 트레이드 하는 사람들도 엔저가 급격하게 되면은 그때 다시 반대 매매를 한다든지 그만큼 지금의 레벨 자체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빈맥 지수로 보면은 근데 45%나 달러화가 고평가되고 있는데 이게 언제 역전될 것인지 그런 부분이 이미 있다고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통관 기준으로 8월에 무역 적자가 2조 8천억 정도 돼서 이제 엔저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은 일본의 시장 개입 규모가 지난번에 3조 엔이었다라는 것도 생각하면은 앞으로 그 외환 시장에서의 실수요 무역이라든지 실제로 투기가 아닌 실수요에서 달러화가 매입되고 엔화가 매각되는 그 부분으로 시장 개입으로 거둬들이는 그러한 오페레이션을 하게 되면은 대략적으로 3조 엔 정도 그것을 뭐 미국 금리가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은 미국 금리 인상이 좀 어려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막 그것이 뭐 6개월 내에 온다 했을 때 일본은행이 한 3조 엔 정도를 6개월 정도 계속 뭐 할 수 있다. 실수요를 한다고 하면은 뭐 그런 코멘트는 없습니다만 제 계산을 하면은 대략 1,000억 불 정도니까 일본의 외환 보유고가 1조 2천억 넘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는 있지 않을까. 충분히 시장 개입을 통해서 할 수 있다. 물론 이제 완전히 추세를 역전시키기는 어렵습니다만은 미국 경기가 둔화가 되고 물가 압력이 완화가 되고 이제 금리 인상이 둔화가 되는 시점을 기다리는 동안에 시간을 보는 대지 그래서 다만 이제 글로벌 위기가 오면은 좀 쉽진 않아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한국 관광객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는 게 이제 일본이 다음 달 11일부터 외국인의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관광객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지금 일본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무래도 엔저가 되다 보니까 실수요 측면에서 관광객이 오면은 그만큼 달러화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시다 내각도 급하게 규제를 푼 것이 아마 환율하고도 영향이 엔저를 좀 막아보기 위해서. 외환 수급을 개선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코로나에 대해서 일본이 굉장히 이제 민감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상황이 많이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은 어려운 내수나 소비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외국인 관광객을 규제를 푸는 게 중요하다. 산업계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처음에는 노비자까지는 아니다 하다가 뭐 노비자로 하고 처음에는 하루 입국자 수를 규제하자 5만 명으로 하자 했는데 그것도 좀 다시 절폐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시행 과정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만은 경제 여건 그리고 방역을 균형 있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규제 완화하는 게 중요한 시점이다. 짧게요. 이 비행기값이 지금 갑자기 이거 무비자 허용안이 갑자기 올랐잖아요. 네네네. 비행 편수가 적기 때문일 것 같은데 혹시 조금 언제쯤 정상화 가격이 좀 정상화 될 것으로 조금 보십니까? 뭐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이제 떨어졌다가 비정상적으로 그 부분은 좀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다만 편수가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 2019년에 한일 노선으로 보면은 주요 4대 공항 하네다,
나리타, 간사이, 후쿠오카 이렇게 보면은 주 930평, 네. 32평이 있었습니다만은 3월 27일에서 4월 2일에 뭐 스케줄 타임 기준으로 보면은 직간편 기준으로 36평이니까 30분의 1에 밖에 안 근데 되니까 지금 조금 늘어야 될 텐데. 늘어야 돼요. 뭐 연말쯤이면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비행기를 그 정비를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인프라 네. 작은 평수에 맞췄던 게 비정규직도 뭐 약간 이제 조정됐던 사람들을 정비사를 다시 고용을 한다든지 네. 좀 시간은 들이지만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시간 관계상 여기서 마쳐야 되겠네요. 일본 경제 동향, 엔화 동향 얘기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지평 한국외국어대 융합일본 지역학부 특임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